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게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이 말은 노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오늘도 적은 연금으로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건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일은 박봉래 어르신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지인의 소개로 룸메이트를 들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처음엔 서로 잘 맞는 것 같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동네 산책도 다니며 외로움도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룸메이트는 어르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라디오 좀 꺼줄래? 밥은 그렇게 짓는 거 아니지 않아? 청소는 어제 했는데 왜 또 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박봉래 어르신은 자신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해. 아유, 참 순해 빠졌어. 그 말엔 무시와 비난이 섞여 있었고 어르신의 일상은 조용히 잠식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속상한 마음에 같이 살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혼자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박봉래 어르신은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며칠을 여관방에 머물며 울다가 조용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지금은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맞습니다. 가난은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주는 피로는 그냥 나를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번아웃이라 말합니다. 일이나 돈 때문이 아닌 사람과의 반복된 갈등으로 감정이 마르고 마침내 무감각해지는 상태. 특히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느려서 더 오래 상처가 남고 몸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과의 갈등은 고독보다 더 외롭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난보다 무서운 관계의 피로, 사람 때문에 병드는 노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니며 혼자라고 다 외로운 삶도 아닙니다. 이제는 노후의 적이 가난이 아니라 이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 이정환 어르신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웃 주민 한 사람이 틈만 나면 어르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죠? 나 좀 도와줘요. 같이 밭도 좀 갈고 물건도 좀 같이 옮기고. 정환 어르신은 정이 많은 성격이라 거절하지 못했고 처음엔 이웃끼리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청은 반복되고 부탁은 요구로 바뀌어 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형님 그거 좀 사서 같이 쓰죠. 형님이 한번 사주면 되잖아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환 어르신은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조금 무심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며칠 집에 머물렀고 그 사이에 밭은 방치됐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그 이웃의 본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형님 왜 이리 연락이 안 돼요? 내일도 못하게 하시네. 라는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환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은 그저 이용당한 순간들이었구나. 그 후 어르신은 그 이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혼자 밭 가꾸는 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힘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의 일방향성 피로라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교류가 아닌 한 사람이 끌려가고 소모되는 관계는 감정을 병들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가 반복될 경우 자신을 탓하게 되는 내면화된 피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남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삶을 놓치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반복될수록 내 시간이 줄고 내 감정이 달아갑니다. 노후의 삶은 혼자서도 괜찮은 시간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가 의무처럼 빼앗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정한 어르신은 지금도 혼자 밭을 갑니다. 조용히 김을 메고 작은 꽃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시간이 자신에겐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보다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의 진짜 평화는 사람과의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하나요? 그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3 정미자 어르신은 아침이면 늘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돈 좀 급하게 필요해. 내일이면 갚을게. 형수님, 집에 반찬 좀 남은 거 없어요?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그들은 친척이기도 했고 오래된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야 시간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그 말로 자신을 달래며 하나둘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도와준 후 고마워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또 뭐 때문에 연락했을까? 그제야 어르신은 자신이 타인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서적 채무감 유도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상황을 상대의 당연한 역할로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주는 사람은 도움이 아닌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정미자 어르신도 그 악순환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의 딸이 찾아와 이모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처음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벨 소리가 안 울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어르신은 거절하는 용기가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다른 사람은 지옥일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타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경계 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관계는 자신의 존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기쁨과 평온을 반복적으로 해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지금은 전화기를 거실 서랍에 넣어두고 하루 한 번만 확인합니다. 그 외 시간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를 아프게 만드는 건 결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 사이의 피로입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열고 그 외의 것들엔 죄송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66 최태순 어르신은 늘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말벗 잘해주는 언니, 마음이 넓은 누님,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걸 어르신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찾아오면 고맙다는 인사 대신 하소연이 먼저였고 전화가 오면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님, 나 요즘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만 수시로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맞장구도 쳐주고 자신의 경험도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또 전화가 오고 같은 이야기, 같은 불만, 같은 한탄이 반복됐습니다. 어르신이 이젠 나도 지친다. 조금은 덜어놓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땐 되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날 챙기지 말지. 그 말에 최태순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에게도 전화를 받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받아준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 쓰레기통 현상이라 부릅니다.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 사람은 점점 소진되고 마침내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감정 소진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 두통, 불면, 무기력,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작은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에게 몰린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들어주는 사람만 되어서는 결국 병들게 됩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건 좋지만 그게 언제나 한 방향이면 그건 상담이 아니라 감정의 착취입니다. 최태순 어르신은 지금은 하루에 단 한 통의 전화만 받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나만 생각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경계의 선언입니다. 정신은 혼자 쓰고 감정은 나눠야 건강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들어주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내 일상까지 흐리게 만든다면 그건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끝없는 하소연에 감정이 지치고 있다면 이제는 나는 들어줄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다정한 선언입니다. 들어주되 휘둘리지 않고 공감하되 지치지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건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0 박노식 어르신은 가끔씩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 박인 손바닥. 그 손은 40년 넘게 배를 탔던 세월의 흔적이었고 온몸으로 가족을 지켜온 역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자식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작은 마을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게 된 어르신은 가끔 도시에서 사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 바쁘고 작은 딸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한번 갈게요. 그 말은 수년째 이어지는 약속이 되었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그 발걸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기다리는 일이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대는 걸 멈춰야겠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명절 인사도 답장 오는 사람에게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의 전화기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처음엔 외로움이었지만 이후엔 어느 정도의 평온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오는 피로는 참을수록 더 깊어지고 외로울수록 더 병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상시로 감정 냉각기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반복된 무관심에 노출되면 마침내 감정은 닫히고 관계는 냉각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까지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잃을 때 삶의 방향도 잃는다 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시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박노식 어르신은 지금도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채워갑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저 한 조각이죠.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기다림으로 지친 당신이라면 이제는 관계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내 하루를 살고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삶을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 그 용기 속에서 비로소 노후의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 김영자 어르신은 평생을 가게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지만 남편은 병약했고 자식 셋은 그 손끝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오고 밤늦게까지 떡볶이 국물을 지켜보던 세월. 그 세월이 쌓여 남편은 병세가 악화됐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각기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 김영자 어르신은 혼자였습니다. 전화는 뜸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아들 과외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그 말은 어르신에게 어떤 감정보다도 먼저 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반가움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현실. 하지만 어르신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애가 공부는 잘한대요? 응, 잘하긴 해. 근데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그 짧은 통화 끝에 영자 어르신은 다시 통장을 열고 정기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감사 인사는커녕 연락은 또 끊겼고, 명절에도 엄마 바빠서 못 내려가요. 한 줄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의 무심함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 말은 그날 밤 어르신이 조용히 혼잣말로 되뇌었던 문장입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피로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피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정서적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비대칭 정서 소비라 부릅니다. 감정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쏠릴 때 주는 사람은 점점 소진되고 나중엔 자신의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우정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 한쪽의 희생은 그 어떤 관계도 지탱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추구해야 할 관계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숨 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그 이후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 다친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한 겁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가며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살보다 내가 먼저 나를 챙기는 삶이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가난은 버티면 지나가지만 사람에게 지친 마음은 그대로 두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그 마음부터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관계, 정말 지금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진짜 적이 가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피로감이라는 사실을 돌아봤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선택했던 룸메이트, 조용한 일상을 침범한 이웃, 도움만 요구하고 감사는 모르는 친구, 하소연만 쏟아내고 공감은 요구하지 않던 관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가족.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피로를 정서적 침투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지속적으로 감정이 소모되는 상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에서 내가 버텨야 하는 역할을 계속 맡게 될 때 생기는 피로입니다. 그 피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피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세상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상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선택입니다.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지키는 일이 삶의 모든 시작이다.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보다 관계이고 관계보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무너진 관계, 감정만 소진되는 관계, 늘 피곤하고 말끝마다 맥이 빠지는 관계, 그 모든 관계는 지금 당장 거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그 중에서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만 남기세요. 그렇게 남은 관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볍고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은 단 한 명뿐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하고 단단한 노후의 중심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돈보다 먼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를 조금 덜 무겁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 같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노년의 정서적 독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당신을 지켜주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